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적중력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소신껏, 네, 또 분석을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소신껏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일단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하는 거에 반대로 가든 뭐 개인만의 제 걸 따라오는 방법이 뭐 어떤 경기는 따라가야 되고 어떤 경기는 안 따라가야 되고 이런 노하우가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번 회차 제 회차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나 헷갈리는 게 많았고, 예, 그래서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회차였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예,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일단 김천 상무대 대구 경기를 보면요, 일단은 현재 흐름 자체는 대구가 더 좋아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리그에서만 따져봤을 때 대구가 현재 원정에서 1승도 없는 건 사실이지만 아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직전에 경기를 수원을 3대 0으로 이기고 올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반면에 김천 상무는 지금 현재 홈에서는 3승 1무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뭐 이번 시즌은 통틀어서 3승 2무고 리그에서는 3승 1무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승리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네. 최근 10경기에서 단 3승밖에 못할 정도로,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 점이 이 투표율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일단 투표율이, 원정 대구 쪽으로 많이 몰린 듯해 보입니다. 근데, 역배를 받았어요, 대구가. 저는 이제 상대 전적 같은 것도 봐보니까 대구가 현재 김천 상무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상대 전적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좀 큰 게 있다면 이 데이터입니다. 1부 리그로 올라와서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 3연승을 대구가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2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이 수많은 승들 중에서 3연승을 거둔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또 무시를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승무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두 팀 간의 상대 전적을 9경기 연속이 홈팀이 지지 않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믿어볼 만한 네,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승무 라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 경기에서 전 투픽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틀리더라도 그냥 단통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솔직히 초반 픽은요 승이었어요. 근데 승무 제 원래 초반 픽은 승무거든요. 그렇지만 이 경기는 최종으로 승을 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일본 경기에서 무없다라는 패턴이 일단 있긴 해요. 그걸 그렇게 크게 믿고 싶은 패턴은 아닙니다. 대각선에서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무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네 무를 안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걸 그냥 무 없다를 배제를 해서 승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이번 회차를 48,000원을 구매를 할 건데 나머지 2,000원, 그러니까 5만 원을 충전해서 2,000원 정도를 이 그냥 프로토로 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최종 픽에서는 그냥 승으로 네,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2번 경기인데 울산 대 인천이에요. 이게 지금 투표율이 어 아마 2등 투표일 겁니다. 이게 2등 투표율인데 지금 77.9%에서 79%까지 올라왔고요. 딱 보면 인천이 일단은 이번 시즌에 말도 안 되게 초반부터 되게 잘 나갔어요. 잘 나갔지만 현재는 4경기 동안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반면에 울산은 뭐 직전에 수원 삼성한테도 지고 왔고, 그리고 뭐 아침에서도 한 경기를 지고 왔는데 그거는 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 홈에서 아침에서 딱 한 번밖에 지지 않았고, 그리고 리그로만 따져봤을 때 16경기, 14경기 동안 현재 무패를 기록, 리그가 아닌데? 뭐지? 아, 리그 홈에서, 네, 리그 홈에서 14경기 동안 무패를 자랑하고 있을 만큼 홈에서는 완전 극강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인천 상대로 5연승을 거두고 있고, 두 팀 상대 전적 9경기에서 6승 3무로 울산이 우세합니다. 이 점으로 봤을 때 일단 인천이 원정에서 지금 현재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상 이거는 울산 승을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경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게 투표율이 이런 식으로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했고, 솔직히 이변을 본다면 무승부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인천의 승까지는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경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가 일단은 이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갈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하면
무나 패 중에 분명히 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져갈 건데, 일단 제가 딱 분석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사람들이 노려볼 만한 경기다라고 제가 판단을 내린 경기였어요, 이 경기가. 네. 근데 좀 많이 어렵네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제가 이게 무로 가져가야 될지 패로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상태. 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우고 싶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경기입니다. 예, 그래서 최종 픽은 저는 일단은 무패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뭐 좀 이따 줄이든지 안 줄이든지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좀 어렵네요. 이변을 가져가기에는 좀 많이 불안해 보이는 경기고, 또 패 가져가자니 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어렵네요. 2번은 패턴이 딱히 없었고요. 그리고 예, 22개의 픽에서 17개 픽 정도가 지금 울산의 승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많이 어렵네요, 사실. 근데 여기서 투픽 써가지고 또 틀리고 싶진 않거든. 그래서 그냥 단통으로 가고 싶은 느낌이 있는 건데, 인천의 승은 진짜 느껴지지가 잘 안 느껴져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배당이 또 높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네, 일단은 무패로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수원 삼성 성남인데, 사실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투표율이 홈팀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해볼만해 보일 정도로 두 팀이 너무 못하는데 수원 삼성 쪽으로 몰린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굉장히 갈려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저는 솔직히 이 경기가 수원이 질 것 같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승무로 막았습니다. 최종 픽 승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승업다가 존재하긴 해요. 이렇게. 네. 승업다가 존재해가지고 좌 둘 아래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달아서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네, 그런 구간인데, 솔직히 이것도 언젠가는 깨질 수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거를 단통 승으로 보고 있다가 이 패턴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무승부까지 맞춘 겁니다. 저는 수원 삼성이 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승부로 좀 바라보고 있다. 근데 네, 어쨌든 그러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4번 수원 FC 대 제주인데, 솔직히 이 경기는 두 팀 상대전적 이연무가 없었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서 승패로 일단 갈랐습니다. 일단 누가 이길지 전혀 모르겠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네, 일단 제주 유나이티드로 몰려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수원 FC는 좀 떨어지는 추세고 제주는 지금 기세가 올라가는 추세인데, 근데 홈에서 나름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 수원 FC가,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홈팀도 잘하고 원정팀도 잘하기 때문에 현재 흐름에 맞춰서 투표율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변이 나와도 뭐 할 말이 없는 경기다라고 해가지고 이 최종 픽으로 저는 승패로, 네, 최종 픽 승패로 결정했습니다. 네. 4번은 승패고요. 어쨌든 네. 수원은 승무였고 아니 수원 삼성은 승무였고 제주는 승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5번 경기가 이제 지금 현재 1등 투표율을 자랑하고 있는 경기죠. 전북 대 강원인데, 사실 이 경기가 저는 전북의 1등 투표율일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안전해 보이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단 보겠습니다. 총 전적이 20승 3무 5패고 전북 홈에서 9승 4패. 근데 12경기 동안 무패 기록이긴 하지만 현재 전북이 리그에서 홈에서 승리가 없는 상태다. 네. 이 점을 토대로 봤을 때 강원이 충분히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상대 전적인 근데 또 이번 시즌 원정에서 3무 2패로 3무 1패로 또 강원은 1승도 거둬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북 쪽이 로 저는 이거 단통승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1등 투표율이 말이 안 되는 게 홈에서 1승도 못 거두고 있는 상태야 지금 리그에서. 맞나요? 네, 1승도 못 거두고 있는 1승 거뒀네요. 죄송합니다. 1승밖에 못 거둔 전북이고요. 원정에서 3무 1패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상 전북 홈에서도 강원이 가끔가다 이긴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가 사실 이변이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전북이 그동안 홈에서 이기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이기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대 심리로 퍼센티지가 몰린 걸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번 경기랑 비교해 봤을 때 더 안전해 보이는 경기는 울산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근데 투표율은 5번 경기가 더 높다.
즉 저는 이게 1등 투표율인 이유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 저는 단통 승을 생각하고 있다. 최종 픽은 승입니다. 그리고 무승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무승부가 되면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이번 14경기 중에서 가장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5번은 이 라인에 4연문은 없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냥 단통승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6번 경기 서울대 포항인데 이 경기가 이제 무승부로 투표율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지금 투표율이 40%에 육박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솔직히 두 팀 상대 전적이 9경기 연속 원정팀이 무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항이 원정 계속해서 지질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원정팀이 9경기 연속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이 원정을 가든 포항이 원정을 가든 그런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또다시 한번 원정팀 사이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경기. 일단 두 팀은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한 적이 없고요. 서울 홈에서 포항을 5경기째 이기지 못하는 중입니다. 일단 서울 홈에서 포항에 5경기째 이기지 못한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서울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건지 포항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건지 지금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서울이 포항을 이겨보질 못했네요. 서울이 포항한테 굉장히 약했다 이 면인데 근데 이제 무와 혹은 패 둘 중에 하나로 가져가고 싶은 경기입니다. 솔직히. 근데 6번에 개인적으로 무승부가 왜 이렇게 많이 몰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긴 해요. 솔직히. 왜 이렇게 많이 몰릴까? 왜 이렇게 많이 몰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도 저는 한 번 더 이 경기는 포항 쪽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포항을 좀 가져가 보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6번 경기가 이제 22개의 픽이거든요. 지금 제가 모아둔 게. 근데 이제 11, 9로 사람들은 이 경기를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한다라는 게 제 눈에도 보였다. 저는 솔직히 이거 무승부 가져가고 싶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도 일단 제가 이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없다. 이 두 팀이. 이걸 하나 믿고 그래서 단통 패로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번 경기가 빌바오인데 사실 이 경기가 이제 동기부여가 빌바오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오사수는 3년간 원정 3연무가 없었다라는 데이터가 너무 강한 점이 있어서 저는 무승부는 일단은 배제를 했습니다. 물론 이 경기를 딱 봤을 때 배당적인 면만 봐도 오사수나가 동기부여가 없긴 하지만 무승부도 잘 캐고 현재 흐름 자체가 그다지 크게 밀린다라고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는 조금 느껴지긴 했지만 현재 흐름적인 면을 봤을 때 이 오사수나가 받는 이 5점 지금 국내 배당으로는 5.8을 받았죠.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승무 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무승부가 없다라는 전 데이터를 그냥 좀 믿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으로 최종 픽은 승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7번 경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패보다는 승무 라인으로 굉장히 헷갈려하는 경기죠. 그만큼 무승부도 안 느껴지는 경기가 절대 아니다. 근데 1.44와 3.70 배당 어디에 프로토로 했을 때 어디에다가 베팅을 해보고 싶냐면 저는 3.70에 도전을 해보고 싶을 정도로 무가 많이 느껴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7번은 승으로 한번 택을 해보려 합니다. 근데 무승부도 사실 좀 가고 싶긴 하네요. 어쨌든 그렇다. 다음에 이제 8번 AT 마드리드 대 세비야인데 사실 이 경기가 AT 마드리드 굉장히 어려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쉽게 갔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정답이라고 확실하게 느꼈다기보다 그냥 제 판단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그냥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기였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 팀이 3위고 세비야가 4위죠. 근데 이 두 경기 이 경기에서 AT 마드리드는 굳이 이길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무승부만 거둬도 챔스권에 대한 보장을 받기 때문에 그다지 승리에 대한 욕구라기보다 무승부만 거둬도 된다라는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물론 상태가 세비야라서 되게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그냥 진출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경기를 무승부로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비야 역시도 일단 무승부 승점을 따는 게 우선시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대해서 또 무승부를 거두면 결국에는 2연무만 해도 챔스권을 보장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이 홈 AT 마드리드 홈에 와가지고 1점이라도 따야 된다라는 게 세비야의 목표일 텐데 그럼 무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도
AT 마드리드 쪽으로 승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함이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보였고, 일단은 22개의 픽에서 승과 무, 네, 확실하죠. 예, 이게 무승부가 많이 느껴지는 경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비야의 승을 일단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 저는 이거를 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프로토로도 가져가고 싶을 만큼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승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AT가 상대적 흐름으로서는 좋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홈 어웨이도 좀 차이 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다. 다음에 이 9번 경기인데, 이 경기가 사실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부분이 뭐냐면 이 경기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왜 9번 라인에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잠시만,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하는 경기인데, 이 경기가 왜 9번에 갑자기 껴가지고 그런 느낌이 일단 들었습니다. 이 경기 뭐 말씀을 드려보면 11위 대 14위라서 사실상 두 팀 모두 다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큰 동기부여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경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흐름 자체도 솔직히 말하면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라는 느낌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 별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서로. 그런데 이게 구매율이 말도 안 되게 몰려 있어요, 이 9번 경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돈도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98%에 육박하는 비율로 셀타비고 승리에 이게 몰려 있거든요. 이 이유는 모르겠으나 승 가겠습니다. 이거는 못 먹어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예, 승 가겠습니다. 투표율도 65.9%. 가야 될 것 같아요, 승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불안해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지금 7번부터 9번까지 너무 쉽게 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럼 이걸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건가? 통과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여기서도 이변을 잡아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다음에 이제 마요르카 라요인데, 일단 두 팀의 전적을 보면요, 3번 연속 홈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홈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마요르카가 홈이든 라요가 홈이든, 다시 확인을 해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요르카가 홈이든 라요가 홈이든 어쨌든 홈에서 승이 3번 연속, 혹은 무가 연속으로 3번 연속, 이런 식으로 뜨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마요르카 승 안 가려고 애초에 작정했습니다. 예, 저는 이거 데이터 크게 믿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현재 흐름이 원정팀이 더 좋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동기부여는 홈팀만 있고 무조건 홈팀은 이겨야 되는 경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배당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마요르카가 1.50을 받고 있고 라요가 5.60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된다. 라이어가 여기서 5.60, 아무리 동기부여가 없다고 해도 이거 5.60으로 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가 그냥 단통으로 무승부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승은 안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10번은 그냥 무로 갔습니다. 다음 11번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인데, 동기부여가 없어요, 바르셀로나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고 헤타페는 지금 제가 봤을 때 15위에 위치해 있지만, 무승부만 해도 충분히 안정권에 위치할 수 있는 위치라서, 승리보다는 솔직히 무승부로 승점을 쌓고 싶을 경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 경기가. 그러면 동기부여가 없는 바르셀로나, 헤타페는 무승부만 걷어가지고 승점만 필요한 상태. 그러면 이 경기는 무로 많이 느껴져야 되는 경기고, 충분히 이변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경기고, 투표율에 비해서 지금 배당이 굉장히 높다, 네임밸류에 비해. 그런 점을 다 토대로 봤을 때 바르셀로나 여기서 이변을 보는 게 맞아야 되는데, 근데 투표율이 너무 많이 높아요. 예. 이게 솔직히 말하면 울산 현대와 투표율이 비슷하다는 거에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저는 패 가겠습니다. 최종평은 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에서 헤다페 4연무 없다 이런 데이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1번은 굉장히 쉽게 갔다. 그리고 이제 12번 에스파뇰 대 발렌시아인데, 이 경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저는. 너무 어려웠는데, 솔직히 이 경기는 모르겠어요. 일단 두 팀 모두 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도
없는 상태고 누가 이길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에스파뇰이 발렌시아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둔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다라는 점도 있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좀 많이 무리가 있는 경기가 아닌가. 일단 이 22개의 픽에서 5개의 픽만 발렌시아 승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발렌시아 쪽을 안 보고 있는데, 이 12번 왜 글쎄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발렌시아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발렌시아인가 어딨지? 그리고 이제 전적 같은 걸 봐보면 10승 7무 24패. 그러니까 발렌시아가 에스파뇰을 상대로 굉장히 많이 이겨왔다라고 하면 볼 수가 있는 거고. 야, 근데 이건 진짜 어렵네요. 예. 발렌시아가 승을 안 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볼 수가 있나 이게? 어쨌든 저는 왜 이렇게 낮은 수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다 승무로 몰려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무승부는 확실히 느껴질 수 있을 경기지만 이렇게 무승부에 많이 몰릴 만한 경기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승무로, 12번 승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번 승무. 게임 승무입니다. 그렇다. 어렵다. 단 13번 경기는 레반테 대 알라베스인데, 사실 이 경기가 이제 알라베스만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투표율이 초기에는 레반테가 배당도 그렇고 투표율도 그렇고 굉장히 정비였습니다. 굉장히 정비였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훅 올라갔거든요. 거의 배당이 1.8에서 2. 거의 2.92까지 올라간 상태고, 국내 배당은 이제 홈에다가 2.70이라고 레반테에 줬는데, 레반테는 사실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예요, 이 경기가. 네. 알라베스만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두 팀 상대 전적 보니까 알라베스가 얘네를 상대로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그리고 알라베스가 현재 레반테 상대로 2연승 째기도 하고, 근데 원정에서 알라베스가 너무 못해.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알라베스를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질 만한 경기도 아닐 뿐더러 어렵습니다. 이거는 무슨 결과가 떠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근데 대신 투표율이 레반테가 이렇게 높게 받을 이유도 없지만 지금 44.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내일 되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정배랑 역배 투표율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경기가 너무 어렵네요, 진짜. 저는 너무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승패로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13번. 솔직히 무승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레반테는 솔직히 무승부만 거둬도 되는 경기 아닌가? 어쨌든 승패로 나눠서 가보겠고, 왜 무승부 투표율이 지금 제일 낮은 건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솔직히. 어쨌든 승패로 나눠서 가보겠다. 이거에서 무승부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 패턴이 없었습니다, 일단. 없었고, 다음에 14번에 이게 굉장히 좀 또 이상한 경기인데, 일단은 비아레알과 소시에다드 경기예요. 근데 이 경기가 지금 둘 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당연하죠. 뭐 6이랑 7이 싸움이기 때문에, 맞죠. 6이랑 7이 싸움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경기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 22개 비해서 원정팀에는 딱 2개밖에 안 가요, 사람들은. 이게 참 이상하죠. 분명 흐름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투표가 나올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승무 라인으로 봤습니다. 승무 라인으로 봤고, 이 경기는 사람들이 무조건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서 갈 만한 경기라고 봤어요. 저는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승부가 사실 두 팀에게 굉장히 악이 되는 그건데, 악이 되는 투표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두 팀의 홈 어웨이 차이가 꽤나 나 보입니다. 일단 비아레알이 홈에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 원정의 소시에다드는 사실 좀 별로예요. 승리를 많이 못하고 있고 오히려 패와 무승부로 좀 도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야, 이 경기가 이상하리만큼 무승부 같네요. 이상하리만큼 무승부로 느껴지는 경기네요, 진짜로. 왜 그럴까? 뭐 지켜보면 알겠지만, 이 경기 좀 저는 해외 구매를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보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24번은 승모라고 추천은 드리겠으나 저는 단통모 가겠습니다. 별로 이 회차에 큰 욕심도 사실 없을 뿐더러
게다가 무승부가 사실 안 느껴져야 되는 경기가 맞잖아요. 이 경기가 승 혹은 패로 느껴져야 되는 경기인데 사람들은 무승부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니까 이게 이상하죠 참. 네. 저는 승부 라인으로는 봤지만 네 무승부로 좀 느낌이 확 와서 네 이렇게 무로 가보겠다. 자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가 되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체크 좀 해보고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32,000원 픽이 되네요. 네, 32,000원 픽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저는 5만원을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울산 승리 한번 받쳐보고 싶네 그냥.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서 왜 울산 이변을 보고 싶냐면 이건 이제 뭐 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투표율이 지금 현재 전북이에요. 6번에 있는 전북. 1등이 6번 전북, 2등이 2번 울산, 3등이 11번 바르샤고, 4등이 자 7번인가요? 아 9번 셀탑이고요. 자 저는 1등부터 4등 투표율에서 정배가 다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다 나올 수 있지만 그런 회차는 진짜 드물어요. 그런 회차가 우리가 말하는 흔히 정배 회차라고 말하고 등수가 몇십 명씩 나오는 그런 회차인데 이미 몇 주 전에, 이미 2주 전인가요? 나왔잖아요. 예, 전주인가 저저번 주에 예, 이미 그 1등부터 4등 투표율이 정배로 뜨는 회차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는 1등부터 4등 투표율이 다 정배로 뜰 거라 생각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1등부터 4등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기를 이변으로 가져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일단 4등 9번 셀탑이고는 정배로 갈 수밖에 없는 경기였어요. 지웠습니다. 바르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정배로 갔던 경기죠. 지웠습니다. 그럼 이제 1등 혹은 2등 투표율에서 이변이 떠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1등 투표율 이 전북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통을 갔죠. 그럼 나머지가 2등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저는 근데 하필 2등 경기가 제일 정배로 가고 싶을 만한 경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거든요. 1등부터 4등 투표율 중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울산 경기에 승을 안 가져간다라는 거를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울산 경기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경기 네 이변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패 라인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14경기를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네 아까 제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렸으면 32,000원 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픽 중에서 하나 정도를 정배로 가져가 줘야 되는 거, 아니 하나 정도를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제 소신껏 판단해 가지고 구매하기 직전에 추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그냥 하나 더 마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삼이었습니다.